여러분,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국가는 계속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정작 아이를 낳는 산모는 병원에서 거부당하는 이 현실. 오늘은 바로 이 기막힌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이지혜 문화평론가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무슨 영화 속 대사 같죠?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. 바로 작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한 산모가 실제로 겪어야만 했던 끔찍한 순간입니다. 이 한 문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,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260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 엔조이 커플의 임나라 씨입니다. 2025년 10월 그토록 기다리던 쌍둥이를 낳은 지 불과 8해 만에 정말 상상도 못할 위기를 맞닥뜨립니다. 바로 끔찍한 산후출혈이었죠.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대한민국에서 병원이 가장 많다는 바로 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요. 피를 쏟으며 의식을 잃어가는 산모를 태운 구급차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야만 했습니다. 전화기 너머에서는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왔다고 해요. 자,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아니 그 병원들 너무한 거 아냐? 하고 화부터 나기 마련이죠. 그런데 이지혜 평론가는 잠깐만요. 이건 개별 병원의 인정머리 문제가 아니라고 딱 짚어냅니다.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, 바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. 그럼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. 아니 왜? 왜 하필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는 강남에서조차 산모가 갈 병원이 없었을까요? 이게 정말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요? 아니면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을까요? 사실 이 붕괴는요,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. 그 시작은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부터였어요. 산부인과는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응급 상황도 잦은데 돈은 안 되고 법적 책임은 무거워지니까 고위험 기피과 1순위가 된 겁니다. 똑똑한 젊은 의사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게 됐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분만병원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로 이어진 거죠. 마이너스 802. 이게 지난 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분만병원 숫자입니다. 그냥 숫자가 아니죠.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802개나 없어진 거예요.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. 바로 산부인과 없는 응급실 문제입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병원 응급실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대부분 산부인과 응급 환자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전문 의사도 장비도 없죠. 왜냐? 병원도 결국 수익을 따져야 하니까 돈 되는 과의 자원을 몰아주거든요. 그러다 보니 상가 응급 환자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. 누구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. 임나라 씨가 강남에 있었어도 소용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하잖아요. 나라는 지금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다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말이죠. 그럼 그 엄청난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뭘 한 걸까요? 380조 원. 네, 380조 원입니다. 2006년부터 18년 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쓴 돈이에요. 와, 이 정도 돈이면 뭐든 해결될 것 같잖아요. 근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던 거죠. 바로 여기서 정부와 산모가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게 드러납니다. 정부는 양육비 지원, 육아휴직, 대출처럼 아이를 낳은 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했어요.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낳는 과정 자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. 응급실에서 거부당하고 기댈 곳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공포,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거죠. 결국 이 한마디가 남는 겁니다. 아니, 이런데 누가 애를 낳아요? 이건 그냥 임나라 씨 한 명의 외침이 아니에요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,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 전체의 질문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요,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. 바로 내 생명에 대한 안전,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. 이지혜 평론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. 저출생의 진짜 원인은 뭐다? 사회 안전망, 특히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.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그 근본적인 공포. 이게 바로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.
임나라 씨가 유명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사실 이 사건을 더 무섭게 만들어요. 생각해 보세요. 그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조차 시스템의 보호를 못 받았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겠어요.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. 결국 모든 이야기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향합니다. 이제 아이나차 같은 뜬구름 잡는 구호는 그만하고 진짜 손에 잡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. 그럼 뭘 해야 할까요? 기사에서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보여줘요. 첫째,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살든 서울에 살든 언제 어디서든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. 둘째,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갖고 분만실을 지킬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과 법적 보호를 해줘야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들이 우리 병원은 산모를 무조건 받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센티브, 유인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. 다시 임나라 씨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볼게요. 그건 그냥 몸이 아픈 고통이 아니었을 겁니다.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나라 시스템이 나를 그냥 내버렸구나 하는 그 무서운 고립감, 그게 훨씬 더 컸을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지혜 평론가의 이 문장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이를 낳는 행위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사회에서 그 어떤 장려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.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